VDT 증후군은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신드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은 화면이에요. 다 지금 화면 얘기하고 있죠. 모니터 뭐 이런 화면 TV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서 그 화면 장치로부터 나오는 전자파, 그 다음에 손목, 어깨, 목, 허리 이런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생기죠. 그거를 VT 증후군이라 그래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컴퓨터 하시면서 제일 컴퓨터 오랫동안, 특히 저도 오래 사용하는데 목, 그렇죠. 근데 저는 흔히 말하는 50견이라는 거 있죠. 요즘 10견도 있대요. 10견 10대들도 20견 기본이고요. 저도 어깨를 한쪽이 아파가지고 해봤더니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마우스 누르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어깨에 통증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눈은 어때요? 그 모니터는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너무 내려다보면 목이 자라목이라고 하네. 꺾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허리도 구부정해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강의실에 있는 의자, 이 강사용 의자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푹신해서. 여러분쯤 앉고 계시는 의자가 하이팩 의자인데 등 허리 마사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뒤로 기대시면 참 좋습니다. 그럼 또 공부하시기 불편하죠. 허리를 꼿꼿이 펴가지고, 저는 좌식 의자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 일반 이런 뒤가 평평한 의자에다가 좌식 의자를 하나 댔거든요. 그럼 허리가 좀 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쓰고. 눈은 어떨까요? 눈은 오랜 시간 사용하니까는 안구 건조증 생기죠. 그 다음에 눈으로부터, 화면으로부터 나오는 블루라이트 뭔지 아세요? 파란색 불빛 파장이 사람 눈을 좀 불편하게 하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안경이에요. 렌즈예요. 우리나라에 한 1년 전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는데, 일단은 안경을 쓰면 파란색 불빛이 차단돼요. 예, 괜찮습니다. 별로 안 비싸요. 돋보기 27,000원 주고 했어요. 알만 안경테는 2,000원. 네? 안경테 2,000원. 뭐 3,000원짜리도 있는데 2,000원 이거 2,000원. 뭐 안경테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쓰면 귀에만 걸리면 되지 뭐 코에만 걸고. 자, 저처럼 직업 오래, 컴퓨터 동안 오래 하는 사람들이 VDT 증후군 많이 생겨요. 특히 초창기 모델들은 모니터로부터 안 좋은 그 전자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불임, 뭐 유산,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목, 예, 어깨, 허리, 예, 이런 거. 그러니까 50분 하고 10분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해킹이라는 말은 뭐예요? 본래는 해킹이라는 사람은 컴퓨터 도사예요. 해커가 도사예요. 이제 그런 도사들이 남의 컴퓨터 한 번씩 들락거립니다. 나 다녀갔어요. 이 정도만 하는 게 해킹하는 겁니다. 본래 나쁜 놈들은 크래킹이라고 하죠. 크래킹 여기. 네, 크래킹은 남의 거를 지금 파괴하고 이런 거죠. 예, 크래커가 크래킹을 하는데, 하여튼 해킹도 남의 컴퓨터에 접속하는 거니까는 불법이죠. 나쁜 짓을 하든 안 하든 자체를 떠나서 일단 남의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크래킹, 해킹 다 합쳐갖고 그냥 다 해킹한다 그래요. 안 좋은 말은 다 거기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범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80번에 나와 있는 컴퓨터 범죄가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저지르는 안 좋은 것들. 첫 번째 뭐냐면 소프트웨어나 웹 콘텐츠, 전자문서를 훔쳐가기도 하고요. 도난은 뭐예요? 당한 게 도난 아닙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불법 복제하는 거. 이것도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남의 컴퓨터의 자료를 소거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교란시키는 행위.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금품 횡령 또는 사기 판매. 그러니까 과거에는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러쿵저러쿵 해서 뭐 장부 조작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금방 하나 봐요. 제주도 좋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1000만원 이게 아니라 뭐 몇백억을 뭐 횡령했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중요 정보의 위조, 변조, 삭제, 유출. 전산망을 이용한 개인 신용정보 유출. 굉장히 위험하죠. 예전에 무슨 은행에서, 백화점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그런 사이트에 우리가 접속을 못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업체 직원이 와가지고 정보를 빼갔다는 거예요. 그런 전산망을 관리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개인정보를 막 빼가고요. 그 다음에 USB 메모리 있잖아요. USB 메모리에다가 꽂으면 훔쳐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산망 시스템에는 USB 메모리 자체를 꽂을 수가 없대요. 꽂아도 인식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드나 봐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프린터로 찍어갔대요. 몇십만 명 거를. 그러면 그 이만큼 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굉장히 양면으로 찍어도 양이 많을 텐데. 그래도 모르나 봐요. 그 다음에 음란물 유통 및 사이트 운영.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을 주고 뭐 19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성인물들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는 합법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불법 유통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운영하는 거. 참고로 제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단속하는 거는 뭐 제가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런 일을 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성인 사이트는요, 그렇대요. 초기 화면에 여기는 성인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는 미성년자들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19금 이렇게 19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하고 본인 실명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정보만 딱 화면에 떠 있어야 된대요. 그게 정상이래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림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불법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음란물에 이제 나오는 장면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요, 본 사람도 처벌을 받고요. 그 음란물을 내 컴퓨터에 있더라 이거야. 그게 난 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있더라 이거지. 그래도 처벌받는데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하는 거, 이거는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방 및 대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보 누출이나 해킹 방지를 위해서 방화벽 체제를 정비하고 보완하자.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담당자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1년에 뭐 2회 이상 뭐 이렇게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보호 패스워드를 시스템에 도입하는데 뭐 1, 2, 3, 4, A, B, C, D 이렇게 패스워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문자 중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반드시 결합을 해야 되고, 특수문자도 결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숫자랑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알파벳도 대소문자를 따로따로 써야 돼요. 그러면은 해킹하는데 어렵대요. 숫자만 가지고 패스워드를 만들면 몇 초 안에 뭐 2, 3초면 다 패스워드를 찾아낸대요. 그런데 이제 대소문자, 특수문자 섞어서 만들면은 몇백만 년 걸린대요. 그렇게 어렵대요, 그게. 예.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하고요.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화면이 뜨면은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PC통신 이용해서 뭐 이런 것들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자료들은 반드시 백신을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일들은 어떻게 한다? 열어보지도 말자 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네요. 전자문서의 불법 복사. 불법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안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쇼핑몰의 가격 비교. 이건 좋은 거죠. 네 번째는 뭐 거리가 먼 것하고 예, 그러네요. 2번, 사회적으로 컴퓨터 이용이 다변화되면서 컴퓨터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한번 설정한 패스워드는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다. 안 되죠. 변경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안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안 위협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통신망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전자우편을 사용하는데 내 거를 누군가가 본 것 같아. 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 특별히 제 홈페이지에 있는 어느 정보가 바뀌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USB 메모리에 있는 정보가 사라졌어.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로막기는 뭐예요? 데이터가 A에서 B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거래를 요구하나 봐요. 그래서 탁 눌러주면은 이제 거래가 성사돼. 근데 그 이 사람이 거래가 성사되면 내가 안 좋아. 그러니까 못 가게 막는 거죠. 내가 거래를 해야 되니까는 뭐라든지. 가로채기도 있네요. 농구인가? 드리블하고 나가는 거 탁 가로채기 하듯이 중간에 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수정, 그 다음에 위조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웜은 뭐냐면은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해를 끼치진 않아요. 해를 끼친다는 말은 뭐냐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시스템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근데 얘 단점이 뭐냐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을 복제해요. 막 늘려요. 늘리면 메모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2007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글 2007이라는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기록이 되거든요. 메모리를 차지하게 돼요. 근데 한글 2007을 100번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개의 물량만큼 용량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100개씩 실행하지는 않겠죠. 근데 웜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막 늘려요. 그게 100개가 될지 100만 개가 될지 몰라요. 그럼 결국에는 메모리가 어떻게 되죠? 모자라니까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다운 되겠죠. 이런 거. 트로이 목마는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숨어 있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백도어는 뒷문이라고 하죠. 트랩도어라고도 하고, 눈속임.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하는 행위. 스니핑은 뭐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트워크 통로에 가서 데이터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정민이가 네이버에 로그인하는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지나가는 것 같네? 그러면은 그거를 딱 열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정민이가 아이디가 1, 2, 3, 4고 패스워드가 ABC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음에 써먹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A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면 A라는 홈페이지 서버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을 방해하는 게 서비스 거부 공격 이런 거고요. 드로퍼 이런 것도 있네요.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가 있네요. 데이터 침해 형태 중에서 중간에 몰래 보거나 도청하여 정보를 유출한 행위를 뭐라고 하죠? 가로채기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감염 대상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웜 같아.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거죠. 방화벽은 뭐예요? 방화벽은 불이 번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방화벽인데, 외부로부터 침투를 못하게끔 막아주게끔 하는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방화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면 너 누구니? 묻죠. 나 누구다. 그럼 오케이. 관계자 외출이 금지라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는 못해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는. 얘는 경비실에 있는 거예요. 경비야, 경비. 당신 누구십니까? 그래서 나 지나가는 사람인데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게 이제 방화벽 역할인데, 안에 있는 도둑놈은 해결을 못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역추적 기능이 있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왔네. 그럼 들어왔다는데 어디로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도망간지는 몰라. 그럼 모르잖아요.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야 잡아낼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도 있더라 하는 거죠. 문제 그 아래 방화벽에 관련된 문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암호화는 뭐예요? 암호화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많이 쓰시는 거죠. 데이터를 보낼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A가 B한테 보낼 때 안녕 반갑다 우리 언제 만나자 라고 썼는데 그 글을 다른 사람이 엿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언제 만난다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못 알아보게끔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특수한 것으로 바꿔야 상대편이 못 알아보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암호화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중간에 도청하는 거. 여러분 도청은 뭐고 감청은 뭐예요? 도청은 뭐예요? 몰래 보는 게 도청이죠. 감청은 뭐예요? 합법적으로 보는 게 감청이에요. 감청을 영어로 모니터링이라 그래요. 우리 모니터링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감청이에요. 감청은 예, 그러니까 군에서도 합니다. 통화를 하고 있으면요 무작위로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자기 소속을 얘기하겠죠. 여기는 보안대입니다. 아니면 뭐 교환실입니다. 감청합니다. 라고 자기를 신분을 나타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를 듣고 있든지 기록을 해요. 녹취를 하게 돼요. 혹시나 군 비밀 문서 내용들이 외부로 나갈까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감청을 하는데 감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상대편이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게 하면 도청이잖아. 그렇죠. 예. 하여튼 부정 접근이나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암호를 해가지고 우리 부대가 어느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대가 어디로 도로를 이동해야 되니까 당신네 부대에서 도로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라고 알려주려면 암호로 바꿔서 보내야 상대 적이 모를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암호병이 이제 암호로 바꿔놓고 통신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 있는 수신자가 그 내용을 다시 평문으로 바꿔서 보고를 하겠죠. 그럼 A라는 부대가 B라는 지역을 통과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암호화의 종류에는요 비밀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 이런 게 있어요. 비밀키라는 건 뭐예요? 비밀키는 뭐예요? A가 B한테 몇 월 며칠 날 만납시다 라고 암호를 만들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암호문을 알고 있어요. 암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해독할 수 있는 암호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만나자 그러면 그 숫자 뭐 만난다 어느 장소라는 글자나 숫자를 뭐 이상한 글자로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편이 내가 안녕이라고 보내면 다른 사람도 안녕이라고 들을 테니까 안녕이라고 하지 말고 뭐 153, 727, 뭐 558 이런 숫자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편이 뭐 558이 뭐고 728이 뭔지를 알아야 이 사람이 어디서 만나자고 하는구나, 안녕이라고 나한테 인사하는구나 하고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암호키를 나도 하나 갖고 있고 쟤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암호화 시켜갖고 문장을 보내면 상대편이 그 암호화 돼 있는 거를 받아가지고 자기 코드표를 보고 얘가 나한테 몇 월 며칠 날 만나자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도 만나자 그러고 C라는 사람은 또 다음날 만나재요. D라는 사람은 또 점심때 만나재요. 그러면 A, B, C, D, A가 B, C, D 3명한테 암호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죠. 똑같은 암호로 만들면 B 내용을 C가 알 수도 있고 C 내용을 D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암호 키가 너무 많아지죠.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거래처가 100군데가 있으면 암호 방법도 100군데가 있어야 될, 100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대칭형 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DES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써갖고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공개키 암호화 방법이에요. RSA 방식을 쓰는데, 예,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거는요,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가 되어 있어.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공인인증서 있죠? 공인인증서가 암호화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ABC 1, 2, 3, 4라고 딱 써서 보내면 딴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는 그렇게 보내서 가는 거야. 내가 굳이 ABC 1, 2, 3, 4를 뭐 이상한 글자로 바꿔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면 돼. 그럼 은행에서 이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암호 방식은 이러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ABCD 1, 2, 3, 4라고 비밀번호를 쳤으면 그게 무언가로 바뀌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홍길동에도 패스워드가 1, 2, 3, 4 ABCD야. 똑같아, 이정민이랑. 그런데 암호가 되는 방법이 어떻다? 달라. 근데 우리는 몰라도 돼. 그러면 어떻게? 은행에 가면 은행 컴퓨터가 알아서 홍길동이 지금 비밀번호가 들어왔구나, 이정민 비밀번호가 들어왔구나 하고 알아요. 근데 그 방법은 비밀로 되어 있지. 그거마저 공개하면 안 되겠지. 네, 그거마저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공개키 암호화 비대칭형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고, 이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어느 대학 교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떨까요? 우리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그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공개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 공인인증서를 여러분한테 공개해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럼 못 쓰는 거지. 근데 비밀번호 공개되면 안 되겠지. 예. 공인인증서 자체가 공개키 암호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를 식별하고 하는 걸 검증하는 걸 사용자 인증이라고 하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이정민이요. 그랬더니 이정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정민인지 저 사람이 이정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뭡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대라 이거지. 신분증 까봐라 이거야. 신분증 까봐라. 그럼 신분증 보여주면 거기 있는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같은지 다른지 보고 이정민 씨 맞네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돼요? 온라인에서는 신분증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발급받는다 이거죠. 예. 근데 이게 가장 간편하면서도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금융거래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이거 안 쓰죠. 공인인증서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체인식하는 거. 생체인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우리 지문 찍는 거. 근데 지문에 단점이 있어요. 이 지체장애인들 중에는 손이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찍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날 때 뭐 감면 혜택이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두 팔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문을 못 찍잖아. 지문을 못 찍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기는 가족 누군가가 구성원이 와야 된다 이거야. 혼자는 못 다닌다 이거지. 지문 찍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뭐 이렇게 통행증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와서 주지는 않으니까 뭐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홍채, 눈동자. 그러니까 눈을 까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죠. 예. 그 다음에 음성. 근데 이제 목이 상한 사람이 있잖아. 목이 쉰 사람들은 음성이 인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심하게 노동하시는 분들은 또 지문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정맥. 여기 팔등에도 정맥이 흐르고요. 여기 손목 여기도 정맥이 흐르거든요. 제가 복지관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거기는 자기 신분을 확인할 때 여기 있죠. 여기 정맥이 흐르는데 이 정맥에 그 주파수가 있나 봐요. 네, 그거를 갖다 대요. 당신 누굽니까? 그럼 제 아이디 번호가 있어요. 그 기계에다가 뭐 1, 2, 3, 4 띵 누르고 제 팔뚝을 띡 갖다 대면 이정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탁 떠요. 뭐 수사기관도 아니야. 노인
장애인 복지야, 노인 복지에 가냐. 복지에 가네 강의하러 가는데 그렇게 인식하고 들어가, 출퇴근을. 참네. 모르겠어요. 그냥 카드 있잖아, 카드, 종이카드. 띠릭 찍으면 되잖아. 그럼 몇 시에 출근, 띠릭 몇 시에 퇴근. 나오잖아요. 그렇죠. 외부 강사가, 직원도 아니고 외부 강사인데,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강의하러 가는데, 제3자가 와가지고 대신 강의하고, 수강료 이제 강사료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개인 신체 정보를 발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 끝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정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파괴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제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쓴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문 이거 있잖아요. 지문날이 나는 거. 지문날이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국가가 그걸 하잖아요. 대부분.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개인정보를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의미가 없으니까는.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강의실 들어올 때 지문 인식하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어떤 게 안 좋아요? 그냥 막연히 표현하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문 인식을 하는 거야. 뭐 내가 이정민인지 홍길동인지 제대로 딴 사람 대리로 강의를 듣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 신체 정보가 그렇죠. 그럼 그 신체 정보만 있으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 주민번호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과연 우리 센터에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거하고 내가 이 강좌가 끝나고 이제 수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파괴할 거냐 이거지. 언제 파괴할 거냐. 그리고 통제할 거냐 이거지, 우리한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문 내용이 없었다 이거지, 사전에. 그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지문을 찍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돈 냈는지 안 냈는지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럼 급식비 카드를 가져오든지. 아니, 요즘 학생증이 있잖아. 그거로 찍어도 되는데 지문으로 찍었다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난 적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지문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 노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지문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럼 수업 못 듣냐 이거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싸움도 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 있죠, 소. 소는 콧등 있죠, 콧등. 소는 콧등이 사람의 지문처럼 다 다르대요. 소, 황소. 우리 한우 있잖아요, 한우. 거기 보면 소에 이렇게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르대요. 사람은 이 병원에 가면 또 교체가 되니까 안 되죠. 소는 교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생체 인식은 우리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007 같은 영화 보면은 많이 나와요. 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뭐 스파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임신한 것도 나왔잖아, 거기에서. 뭐 이렇게 탁 쳐다보면 그게 뭐 자동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 정도로 빠르게 인식이 되면 굉장한 기술일 텐데. 자,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일반적인 내용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엑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 보겠습니다. 엑셀에서는 데이터가 크게 뭐가 있어요? 숫자냐, 글자냐, 이런 걸 따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긴 있어요. 뒤편에 가면 있는데, 일단 먼저 볼까요? 글자란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만약에 쓰고 싶어요. 007이라고 입력하고 싶어요. 그런데 007을 입력하면 7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뭐 000 세 자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세 자리로 인식이 되니까 007이라고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헛다운표를 치고 007이라고 쓰면은 숫자가 아닌 글자로 인식한다. 007이. 그래서 문자 접도 헛다운표예요. 헛다운표. 예. 그 다음에
셀의 너비가 기본적으로 8글자 정도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한 20글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그냥 밀려서 나오죠. 근데 옆칸에다 글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옆칸에다 글자를 쓰면은 그 글자가 있는 공간은 안 보이죠. 가려지죠.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 있구나.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호따옴표를 치고요. 007 쓰면 이렇게 글자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만약 007 쓰면 7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이제 글자로 인식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안녕이라고 쓰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썼는데 보세요. 끝까지 다 나왔잖아요. 옆칸까지 나왔죠. 여기다가 친구라고 쓰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잘려버리죠. 그러니까 너비를 넓혀야만이 다 보이겠죠. 그렇죠? 요렇게 한다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하나의 셀에다가 여러 줄 입력할 때는 Alt Enter를 누른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잡고요. 한꺼번에 블럭을 잡고 사랑이라는 글자를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예, 동일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공식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다가 이제 10, 20, 30 여기는 40, 50, 60을 쓰는데 자 보세요. 는 sum 이렇게 블럭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죠. 그러면 자동 채우기하고는 무슨 차이가 나느냐? 자동 채우기 해도 되죠. 자동 채우기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여기다 테두리를 둘렀어요. 여기다 노란색 칠했어요.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되죠? 노란색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노란색은 안 넣고 싶어. 답만 넣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수식을 쓰고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결과만 들어가요. 서식은 안 들어가고요. 자동 채우기 하면 서식도 포함이 되지만 특히 이런 거였죠. 우리가 그때 했던 게 이제 테두리가 굵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굵은 걸 했을 때 자동 채우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굵은 것도 들어가고 노란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식을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테두리는 그대로 살아있고 노란색도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결과만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편하다. 그 다음에 시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트 3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트 3, 3개 시트를 선택을 해놓고 그럼 상단에 그룹이라고 뜨거든요. 그룹이라고 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친구야 라고 쓰면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시트 2번에도 들어가고 시트 2번이고요. 이건 시트 3번이고요. 이건 시트 2번이고요. 이건 시트 1번이고요.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룹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 동일한 데이터가 같이 들어간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입력한 내용이 문자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은 이 헛단표 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글자 2001이죠. 120 곱하기 20이라고 썼네요. 앞에 늘을 안 썼죠. 늘을 쓰면 수식이 되니까. 자, 세 번째는 뭐예요? 2.54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뜻이죠. 이걸 우린 지수 형태의 데이터라 그래요. 이건 숫자입니다. 네 번째는 글자고요. 그 다음 문자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숫자와 문자가 결합되면 글자, 문자열로 입력된다. 오른쪽에 셀이 비어있을 경우에 한 셀의 너비보다 긴 문자를 입력되면 다음 셀에 걸쳐서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문자를 입력할 때는 그렇죠. Shift 엔터가 아니죠. 그 다음에 A1 셀에 컴퓨터를 입력했어요. 여러 시트를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 똑같이 다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선택한 시트의 A 첫 번째 셀에는 모두 컴퓨터라는 글자가 입력되어 나타난다. 두 번째가 맞네요. 자,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숫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0에서 9까지 10개 숫자와 더하기, 빼기, 점, 쉼표, 화폐 단위, 백분율 기호, 그 다음에 지수 기호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숫자인데 점이 두 번 들어가도 안 되고요. 쉼표가 막 무분별하게 들어가도 안 되겠죠. 그래서 숫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중간에 빈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1, 2, 3 한 칸 띄고 5, 6, 7 그러면 숫자가 아니라 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특수문자 A, B, C, 1, 2, 3 한 칸 띄우고 아니면 1, 2, 3 골뱅이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하면 글자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수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분수. 분수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5 한 칸 띄우고 1 나누기 2 5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2분의 1을 쓸 때는요 1 나누기 2라고 쓰면 안 되죠. 왜? 이건 1월 2일이잖아. 그러니까 0 한 칸 띄우고 1 나누기 2 이렇게 써야 2분의 1이에요. 그 문제가 여기 나와 있죠. 예, 0을 입력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분수식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0을 꼭 입력하라는 거는 2분의 1은 1 나누기 2를 써야 되는데 1월 2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럼 호따옴표를 치고 1 나누기 2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호따옴표를 치고 1 나누기 2는 이건 그냥 글자잖아. 글자지 이건 2분의 1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0.5라고 썼는데 제가 0.5라고 입력한 건 아니었죠. 그럼 이제 요거랑 합하면 어떻게 될까? 얘랑 얘를 더하면 6이 되겠죠. 당연히 6이 되겠죠. 요렇게. 네.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바꿔도 되겠죠? 5 한 칸 띄고 7 나누기 8 8분의 7이니까 5와 8분의 7 더하기 2분의 1이면 6과 8분의 3 이렇게 되네요.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예, 이렇게 분수식도 다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숫자가 음수를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음수? 빼기를 쓰고 시작하거나 이렇게 마이너스 뭐 이렇게 쓰거나 또는 괄호 속에다 숫자를 쓰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괄호 안에다가 쓰면. 예. 그 다음에 너비보다 길면 어떻게 돼? 숫자가 길어. 뭐 엄청나게 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넓어지긴 넓어질 수 있지만 너무 길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지수 형태로 들어간다. 1 곱하기 10의 27승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예. 1번 문제 답은 숫자는요 15자리까지 표현이 되는데 플러스나 뭐 이런 것이 표현이 되면은요 일반의 숫자에서는 11자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만은 15자리까지 표현이 돼요. 16자리 되면 어떻게 되느냐? 16자리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생겨요. 오차가.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가장 큰 숫자가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보죠 뭐. 20자리 썼어요. 20자리. 20자리 썼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15자리까지만 표현이 되어 있죠?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에는 오차가 생겼잖아요. 제가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을 썼는데 여기는 오차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렇게만 표현이 되더라. 요렇게. 예. 이게 최대 몇 자리? 11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자. 11자. 이렇게 표현하면 11자까지 표현된다 이거지. 정확성은 15자리까지, 유효 숫자 15자리 표현되고, 이렇게 지수 형태로 숫자를 쓰게 되면 1점, 점까지 포함하고 10에 19승인지, 플러스 19승이죠? 마이너스 19승도 있겠죠? 뭐 0.00000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마이너스 몇 승 하고 나오겠죠. 예.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죠.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되고요. 공백과 &%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공백은 사용할 수 없죠. 공백을 사용하면 숫자가 아니라 글자라 그랬죠. 예. 그 다음 거 볼까요? 날짜와 시간. 날짜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시간하고 날짜는 오른쪽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다? 숫자처럼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칸 띄고 쓰라고. 5월 7일 5 빼기 7 한 칸 띄우고 몇 시 몇 분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하면 연월일이 구분된다. 그 다음에 연도를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현재 연도가 들어간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고 컨트롤 콜론 누르는 거 있어요. 1번 문제 1번과 2번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날짜를 입력할 때는 슬래시나 하이픈 쓰는 거죠. 시간을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콜론 점점. 예. 그리고 24시각제 12시간 12시간제 24시간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표현할 때 두 번째 문제에서는 뭐가 잘못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번째 셀에 12 빼기 12 빼기 10이라고 써있으면 뭐예요? 2012년 12월 10일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 마이너스 10이라고 표현되려면 앞에다가 뭐예요? 는 하고 썼으면 됐겠지. 는. 그다음 메모는 뭐예요? 알아보라고 포스트잇 붙이는 거죠. 뭐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하는 거 있죠. 아니면 검토라는 곳에 가서 메모를 눌러도 돼요. 그 오른쪽에 점 생기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메모 삽입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검토에 가면 여기에 새 메모 이거 눌러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메모가 빨갛게 점이 들어가고 마우스로 그 동네만 갖다 대면 무슨 메시지가 나온다 이런 거죠. 데이터를 지우면 메모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Shift F2번 키 누르면 뭐다? 메모가 되고, 그 다음에 메모를 숨길 수도 있고, 메모만 삭제할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메모를 인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를 인쇄할 때 메모는 인쇄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인쇄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쇄 명령을 걸잖아요. 인쇄 명령을 걸면은 어디 갔더라? 잠깐만요. 예, 메모도 인쇄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면 페이지 설정에 메모에 표시된 대로 인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아까 우리 메모 넣어놓은 거 있었나요? 메모를 안 썼나요? 여기다가 서부만 썼나요?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메모 왜 안 보여? 뭐라고 쓰긴 썼네요. 나타났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인쇄 들어가 보면 시트에 가서 시트에 표시된 대로 메모를 인쇄해라 그러면은 왜 안 나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시트에 가서 시트 끝에 해볼까요? 왜 안 나올까? 뭐가 이상하네. 그렇죠? 원래 나와야 되는데 메모 아까 여기 메모 하나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잠깐만. 메모 여기 넣었잖아요. 그렇죠? 썼잖아. 메모가 안 보이네. 두 번째 페이지가 하나 있나봐요. 이거 메모 들어있네. 다시 한번 볼까요? 시트 끝에 하지 말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시트 끝에는 나온 거 보셨죠? 시트 끝에다 표시해라 그러면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C 네 번째 셀에 메모가 있는데 메모 내용은 뭐뭐뭐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윗줄은 뭔죠? 윗줄은 글자에다 메모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글꼴 윗줄 표시, 글꼴에 가면은 여기 윗줄라는 거 있죠? 윗줄 필드 표시. 이거 눌러서 여기다가 잠깐만요. 윗줄을 편집해 볼까요? 윗줄 편집에 들어가서 오늘의 날짜 라고 쓰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표시해라 그러면 왜 또 안 나와? 이 컴퓨터가 오늘 저를 왼쪽 가운데 왼쪽 나와야 되는데 오늘 얘가 오늘 뭐 섭섭한 게 있었나? 다시 위쪽 편지 여기 나오죠? 날짜에는 안 나오네요. 여기는 나오네요 위에.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윗줄을 표시해라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예. 윗줄은 여기 글꼴에 가시면 내천자 뭐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해라 그러면 표시, 그러면 다시 숨기기 그러면 다시 표시, 그리고 메모를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 글자를 쓰시면 돼요. 예, 임시 연습 이렇게 쓰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요.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좀 봤습니다. 내천자를 눌러서 윗줄가 표시한다.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핸들은 여러분 많이 해보신 거죠, 그렇죠? 예, 한 셀을 드래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쓰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되죠? 자동 채우기 똑같이 메시지가 나오겠네요. 네, 복사가 돼요. 네, 글자 같으면 복사가 되고요. 숫자만 들어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예, 1이라고 쓰고요. 1이라는 거를 드래그하면 어떻게 되겠죠? 복사가 되는데 1을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증가가 되고. 예.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 10하고 20이 들어있어요. 그럼 차이가 10씩 차이 나니까 이게 나야겠고, 완전히 얘가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감소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죠?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올라가는 거, 증가가 되고. 예, 그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글자와 숫자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층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로는 안 가네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로는 안 가요. 근데 또 뭐가 있죠? 두 셀은 뭐예요? 1층이고 여기는 4층이면 30 차이가 나니까, 근데 여기 1층이고 여기는 5반이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알아듣네요. 1층 5층, 2층 6반, 3층 7반 이렇게 하나씩 증가되네.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애먹겠네. 요거는 대충 알겠고, 요거는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면 뭐가 되죠? 여기서는 드래그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를 두 개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5층 9반 똑같이 복사가 되죠. 네. 날짜는 하루 단위로 증가합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 날짜를 입력했어요. 오늘 날짜를 입력해 놓고 얘를 우리가 드래그하게 되면 하루 사이로. 그런데 요 날짜 있잖아요. 요 날짜를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 해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드래그해서 띄면, 예, 평일 단위, 뭐 월 단위면 월만 증가되고요. 연 단위 그럼 연 단위만 증가되고요.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 나와 있나요? 시간은 안 보이네. 시간은 시간만 드러나요. 분초는 안 바뀝니다. 자, 시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시간인데 얘를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예, 시간만 늘어요. 시간만 넣는다고. 분초는 안 바뀌어요. 시간만 늘어요. 시만.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은 어떻게 합니까? 예, 홈에 저기 옵션에 가서 예,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있죠?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1월, 2월, 3월, 4월이라든지 뭐 1, 4분기, 뭐 월요일, 화요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갑자. 그럼 뭐가 된다? 이제 뭐 갑을병정 자축인묘니까는 을축병인 정묘 이렇게 나가겠고. 그럼 갑만 쓰면 어떻게 되죠? 갑을병정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자축인묘 쓰면 어떻게 되죠? 자축인묘 나오겠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6월. 그럼 6월 다음에
12월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죠? 13월은 없으니까 1월로 돌아오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6층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층이 어디가 몇 층인지 끝이 없으니까 100층까지도 늘어나고 하는 거고, 월은 12월이 끝이니까 이거로만 가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과장, 부장 이거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누가? 여기 보면 이렇게 부장 이렇게. 그럼 여기다 제가 부장이라고 쓰고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된다? 마음대로 늘어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1번 문제는 뭐로 돼 있어요? 12.8, 13.8 그럼 일식 증가되나요? 예, 그 다음에 13.8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똑같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A, B 다음에 블록 잡아서 들어가면 뭐가 되죠? C, D 이렇게 들어가나요? 글자니까 A, B, A, B가 복사가 되나요? 예. 그게 틀렸네. 예. 2번 문제 01에 엑셀 95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가 왼쪽 오른쪽 두 군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만 증가돼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만 증가돼요? 그러니까 엑셀 95가 01은 그대로 있고 95, 96, 97, 98 이렇게 늘어나겠죠. 예. 이 문제는 뭐 좀 까탈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3번 A 첫 번째 셀에다가 놓고 드래그 했어요. 숫자를 하나만 들어가면 복사가 되고 컨트롤 키 누르면 증가가 된다 그랬죠? 예, 그 문제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픽. 그래픽은 뭐가 있어요? 벌써 이런 거지 뭐. 삽입에 가면 여기에 그림 불러오는 기능이 있죠? 그림 불러오는 기능이 있고 클립아트 불러오는 기능이 있고요. 클립아트.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3조고 이런 거 있나? 3조고는 없나? 3조고를 제가 검색을 했더니 3조가 연관된 이런 것도 있네. 발 3개 달린 까만 근데 뻘개. 예. 여기 있네 3조고. 저 3조고 눌렀더니 3조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전설에세. 예.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클립아트. 근데 또 뭐가 있어요? 도형. 네모 동글뱅이 이런 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 예를 들어서 이런 뭐라고 하죠? 이거는 조직도 같은 거죠. 조직도. 그 다음에 프로세스형. 그 다음에 뭐 피라미드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나와요.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도형 기능이죠. 근데 도형을 그릴 때는 뭐 그림이나 클립아트는 어려운 건 아닌데요. 도형을 그릴 때 이런 겁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네모를 그려야 되는데 그냥 그리면 이게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몰라요. 삐뚤빼뚤 그려지잖아요. 자, 원 그려볼까요? 원이요? 원을 똑바로 그리고 싶은데 삐뚤빼뚤해지잖아요.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면 정원.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면 정원. 쉬프트 키를 누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 정사각형. 그 다음에 이제 선을 그릴 때 예, 대각선, 수평, 수직 이런 게 가능해진다 이거죠. 안 그럼 삐뚤빼뚤 그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컨트롤 키 누르고 그리는 것도 있고요. 알트 키 누르고 그리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드 아트는 뭐죠? 저 끄트머리 워드 아트인데 그렇죠? 예, 워드 아트를 이용을 해서 그리게 되면은 모양새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모양새 있는 그림 이런 거를 멋있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모양을 여기서 뭐 바꿀 수도 있어요. 변환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바꾸면은요, 예, 라운드진 것도 만들어지고요, 꼬불꼬불한 것도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뭐 휘을 수도 있고요, 예, 마음대로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예, 회전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이 있더라 하는 거. 하이퍼링크는 뭐 하는 겁니까? 뭐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하이퍼링크는 이런 거지 뭐. 이 도형을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홈페이지가 나오게끔 해라 뭐 이럴 수도 있죠. 예. 실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어느 셀을 클릭하면 이 날짜를 클릭하면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지정을 해요. 이 날짜를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친구야 라는 데로 가라. 그러니까 두 번째 시트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쉬프트 여기 가서 여기다 놓고 오른쪽 누르고 하이퍼링크를 누르고 현재 문서상에 시트 2번에 어디로 가냐면은 만약에 A의 10번째로 가게끔 하자. 잠깐만요. F의 7번째네요. F의 7번째. 오른쪽 눌러서 현재 문서에 시트 2번에 F의 7번째 셀로 가라 라고 지정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클릭하는 순간 착 글로 가더라 이거지.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하면 임시연습 얘를 클릭하면 하이퍼링크 누르면 뭐라고 나오게 할 거냐, 여기에 인터넷 주소 www.naver.com 이게 나오게끔 해라.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네이버 창이 뜨겠죠?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내 마음이지 뭐.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이퍼링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인터넷이죠.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하이퍼링크를.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뭐죠? 하이퍼링크를 어떨 때 많이 써요? 도움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엑셀에서 F1번 누르면 뭐가 나와요? 엑셀에 도움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 나오네. 저기 보세요. 다 이렇게 하이퍼링크 걸려 있잖아요. 도움말 보기 클릭하면 도움말, 여기 도움말 창사형 클릭하면 뭐가 열리고, 쭉 보다가 창상 위에 표시 그러면 위에 뜨고, 뭘 누르면 왼 위로 이동 그럼 위로 올라가고, 여기 모두 표시 누르면 또 모두 표시 누르고, 모두 숨기기 하면 모두 숨기기가 되고, 이렇게 도움말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1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없습니까? 응? 그렇죠?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대화상의 링크를 만들 수 없는 것은 뭐가 됩니까? 하이퍼링크를 딱 클릭했더니 전자우편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새 통합 문서가 나오게 하고 현재 통합 문서 열리게 할 수 있어요? 새 통합 문서는 뭐예요? 다시 해볼까요? 자, 이거 홍길동 누르면 하이퍼링크에 들어가서 뭐가 있나 보세요. 기존 파일, 현재 문서, 새로 만들기, 전자메일 주소. 뭐가 없어요? 전자메일 주소 있죠?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 있어요? 새 문서 만들기 있잖아. 기존 파일 문서 있잖아요. 전자메일 기존 현재 통합 문서라든지 기존 새로 만들기. 근데 매크로가 연결된 단추나 그래픽, 매크로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가 아니라 도형을 만들었죠. 도형을 만들어서 이 도형에다 우리 뭐 했어요? 여기다 매크로를 지정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글자를 누르면 이 매크로가 열리게 하래요. 매크로가 열리게 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매크로는 매크로가 따로 있고요. 하이퍼링크는 하이퍼링크가 따로 있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었네요. 두 번째가 답인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몇 번이라고요? 2번. 밑에 1번은 답이 뭐라고 하셨어요? 1번의 답은 1번. 그러니까 도형에도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죠. 여기 이 도형, 이 네모 도형 클릭하면 하이퍼링크. 오른쪽 버튼 누르면 뜨네. 그래서 이거 매크로고 하이퍼링크를 여기다 지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열리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다 가능하죠. 예. 자,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은 전체 수정하는 건 뭐예요? 새로 쓰는 거잖아. 부분 수정은 뭐예요? 셀을 더블 클릭하거나 F2번 키 누르거나 수식 입력줄 클릭하는 거. 이건 초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블럭 잡아서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입력이 수정이 되겠죠. 자, 딜리트 키 누르면 뭐가 돼요? 내용만 지워지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날짜가 들어갔잖아요. 날짜. 이 부분을 제가 다 지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썼어요. 숫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날짜처럼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지긴 지워지는데 셀만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두 지우기를 눌러야만이 숫자를 썼을 때 숫자로 인식하더라 이거지. 예. 지우기에 들어가서 하는 거. 그 다음에 1번 문제 볼까요? C2, C5 영역을 과제 점수를 블럭을 잡고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겠네. 그렇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내용 지우기 해도 되잖아. 근데 백스페이스 누르면 뭐가 돼요? 백스페이스는 반대로 이렇게 방향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지워지지, 그거만. 여기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워져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블럭 잡아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걔만 하나 지워지잖아. 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 다 지우려면 뭐야? 딜리트 키를 눌러줘야죠. 1번이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누른다. 이게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자, 다음 건너편 페이지에 딜리트를 눌렀을 때 상태가 어떻다고요? 메모는 지워집니까? 서식도 함께 지워집니까? 내용 지우기와 같은 거죠. 딜리트 누르면은요. 두 번째 답은 네 번째가 되나요? 아닌가? 자, 두 번째 셀에 설정된 내용과 서식이 함께 지워진다. 일단 아니죠. 이게 답이네. 예. 나머지는 같은 말이고. 예. 찾기는 뭐예요? 자, 제가 여기서 10층, 1층을 찾아볼까요? 1층? 1층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서 여기 찾기에 가서 1층이라고 찾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1층? 찾았나요? 다음 찾기. 어떻게 찾고 있어요 지금 얘가? 가로로 가면서 찾아요? 다시 보세요. 여기서부터 찾았는데 옆으로 가면서 찾잖아요. 아래로 내려면 찾는 게 아니라 옵션에 들어가서 행이 아니라 열로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열은 뭐예요? 칸이죠? 이렇게 놓고 나서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면서 찾을 거 아닙니까? 다 찾았으면 이제 옆 동네 가서 없으면 또 옆 동네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행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어떻게 찾는다? 네, 좌우로 가면서 찾는다. 그 다음에 범위를 특별히 지정하고 찾아도 돼요. 블럭을 이만큼 주고 여기서 찾아라 그러면 거기서만 찾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통합 문서는 뭐예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에 있는 데이터를 다 찾아라 이런 거고요. 자, 내용을 좀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찾기 기능에는 아래 한글도 찾기 기능이 있고 다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예. 여러 개 워크시트 선택해서 찾기도 하고 하나의 시트만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능 문자가 뭐예요? 만능 문자는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영어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별표하고 물음표. 별표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 물음표는 뭐라고? 한 글자. 예. 예를 들어서 김 물음표를 찾아라 그건 뭐예요? 뭐 김박, 김찬, 뭐 김송 이런 사람만 찾으라는 거죠. 근데 김별표 그럼 뭐가 돼요? 김수환무도 찾는다 이거죠. 예.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김만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박도 찾고 김송도 찾고 김수환무도 찾고 김유신도 찾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찾고 싶은 게 아니라 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층을 찾아볼까? 층? 뭐 어쩌나요? 2층도 찾고 3층도 찾잖아.
지금 다 찾고 있어요. 층만 찾으라 했더니 층이라는 글자만 찾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걸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누르면 없대. 제가 층이라고 딱 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층을 찾았지만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근데 전체 셀 내용 일치가 아니라 그냥 층이라는 글자만 있으면 찾으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1층도 찾고 5층도 찾고 뭐 층층이도 찾고 찾는다 이거지. 요거 전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방향 아까 행 줄로 칸으로 이런 것도 있고 역순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누르면 거꾸로 올라가면 찾는다 하는 거. 네, 컨트롤 F는 이제 find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find 찾는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F키를 누르면 찾기 명령이 실행이 된다 하는 거죠. 바꾸기는 뭡니까? 찾아야 바꾸겠죠. 자, 엑셀에서 보세요. 찾기와 바꾸기가 같이 있잖아요. 여기 찾기 및 선택인데 찾기 가면 찾기가 나오고 바꾸기 누르면 바꾸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찾기와 바꾸기가 같은 동네에 있어요. 아래 한 글은요 찾아 바꾸기라 그래요. 찾기라는 메뉴 안에 찾아 바꾸기라는 버튼이 또 있어요. 그럼 누르면 걔가 찾기가 바꾸기가 되는 거예요. 뭘 찾아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기와 바꾸기는 같은 메뉴상에 보통 있더라.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 답이 나와 있을 테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예, 찾기는 컨트롤 F 누르는 거예요. find.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A는 뭐라 그랬죠? 모두 선택. 그렇죠. B는 뭐예요? 컨트롤 B가 뭐예요? 엄마 블록 잡고 컨트롤 B 하면 진해지잖아. 볼드. C는 복사하기. D 있나요? 컨트롤 D 눌러볼까? 뭐가 됐다? 컨트롤 D 누르니까 뭐가 됐다? 뭐가 됐을까? 몰라. 뭐가 되긴 됐는데 뭐가 됐나봐요. 있긴 있어요. 예. 컨트롤 E 반응이 없는데. F는 아까 찾기고 I도 있어요. I 컨트롤 I가 뭐예요? 이태리 기울임꼴. 이렇게 블록 잡아서 컨트롤 I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컨트롤 X 컨트롤 V 다 아시죠? 복사하기. 컨트롤 U는 뭐예요? U 언더라인 밑줄. 컨트롤 U 누르면 밑줄. 요거 여기 누르는 거 이거 아시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건 아래 한 걸도 똑같아요. 컨트롤 U 컨트롤 B 이런 건 똑같습니다. 네, 기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좀 나와 있네.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문에 찾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대소문자 구문에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 안에 텍스트는 찾을 수 있다 없다? 메모 속에 들어있는 걸 못 찾는다 그러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찾기에 들어가서 옵션에 들어가면 뭐가 있긴 있을 텐데. 그렇죠. 메모 여기 있네. 메모 속에서만 찾아라 이거죠. 네, 메모 속에서 찾아라. 뭐 수식에서 찾아라, 값에서 찾아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별 기능이 다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열 방향으로 찾으래죠. 열 방향으로. 열이 뭔데? 칸이잖아. 근데 뭐를 찾으래요? 90을 찾으래. 90이 어디 있어? C의 여섯 번째 셀이 있나요? C 여섯 번째 셀? 예. 그 다음에 바로 옆에 D의 여섯 번째도 있지만 D의 세 번째도 있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예. 이제 문제가 어디냐면 D의 세 번째 셀이에요. 90이란 데이터가 있는 곳에 다음을 찾아라 그랬는데 만약 줄 방향으로 찾아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2의 네 번째로 가겠죠. 윤리. 그리고
윤리의 다 아랫줄 E의 5번째 찾고 C의 6번째, D 6번째를 찾는데 지금 이제 칸 방향으로 찾으니까 당연히 D의 6을 찾겠지 뭐. 국사 점수 90에 저 밑에도 90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까탈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 포인터 한번 볼게요. 셀 포인터. 셀 포인터 이동하는 거는 어떻게 이동하는 겁니까? 뭐 좌우로 이동하는 거 이런 거지 뭐.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잖아요. 탭키. 쉬프트 탭하면 앞으로 가고 엔터 치면 내려가고 쉬프트하고 엔터 치면 올라가고 그런 거죠 뭐. 예. 그 다음에 홈키 누르면 어떻게 가요? 홈키 누르면 하여튼 첫 번째 칸으로 가요.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고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건 아시잖아. 컨트롤 오른쪽 가면 어떻게 돼요? 제일 오른쪽. 제일 오른쪽. 알트하고 페이지 다운. 자, 페이지 다운 누르면 내려가죠. 페이지 다운 누르면 내려가잖아요. 근데 알트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옆 칸으로 간다. 옆 동네로. 옆 화면으로. 옆 화면으로 넘어간다. 그냥 페이지 다운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컨트롤 페이지 다운 뭐예요? 컨트롤하고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누르면 다른 시트 다음 시트로 간다. 그러니까 마우스로 우리가 이제 셀들을 클릭하고 뭐 시트를 클릭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키보드로 하는 방법이죠. 근데 F5번은 뭐예요? 이거지 뭐. 내가 H에 5만 번째로 가고 싶다. 50만 번째로 가고 싶다. 그럼 H 50만 번째로 가네요. 그렇죠? 요거 수식 입력줄 이름 상자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컨트롤 G 누르는 것도 똑같고요. 컨트롤 G. F5번 키 누르는 거 있고요. 그럼 F1번은 도움말이고 F2번은 뭐예요? 내용 고치기고 F3번은 뭐예요? F3번 없나? F4번은 F5번은 F6번은 F7번은 F8번